이어서 150페이지의 이제 특수한 에너지의 글자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자, 특수한 에너지의 글자는 뭐냐면요. 옛말로는 이제 신살론이라는 거예요. 신살론. 신살론이거든요. 신살론이 무슨 뜻이냐?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글자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죠. 뭐냐면, 이게 신신자도 되지만 정신의 의미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자를 보시면 죽일 사자하고 틀려요.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자, X자는 이제 때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무 목자, 나무를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몽둥이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살게 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자는요, 이 살이라는 것은 죽였다가 아니라 죽여간다는 뜻이에요. ing예요, ing. 이거는 죽었다고. 죽었다고. 그러면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나를 죽여간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신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쓰면 좋은 에너지인데 못 쓰면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에너지일 수도 있고 아주 특수하게 나한테 나타나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몇 개가 있다. 신살론이 260개 정도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걸 검사를 한 거야. 이게 진짜 맞나? 하고 몇몇 명을 해봤더니 아니야. 이게 다 적용이 될 수가 없어. 몇 가지만? 9가지만 남겨놓고 다 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대학에서 하는 그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9가지만 인정을 했어요. 뭐 더 연구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임상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9가지만 인정하는 이제 학계의 이제 지론이고요. 근데 9가지만 인정하는 데는요, 대학 일부, 그 다음에 이제 학파 몇 군데만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다 아직도 이 260가지를 가지고 밥벌이를 해요. 그래서 너 살풀이를 해야 된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하고 있죠. 돈 많이 받아먹고. 그래서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목기가 필요해요. 목기가 38목이잖아요. 목기가 필요하면 38목이잖아요. 그럼 38목이면 많이 부르면 3,800만 원, 적게 부르면 380만 원, 아주 적게 부르면 38만 원 받고 뭐 해주죠. 그리고 27화, 화가 필요하면 2,700만 원, 2,270만 원, 27만 원 이렇게 받고 뭐 한다고. 이런 속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장사로 이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원래는 이게 고귀한 학문인데 이거를 완전 타락시켜서 어둠의 그 학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빛의 학문을 어둠으로 그냥 팔광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몽하고자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사고방식이 불교 쪽이거나 또는 다른 종교 쪽이었으면 거기에 쏠려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잖아.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의학적 관점에서 또 공부한 데다가 이걸 다른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정확한 기승전결,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따따닥 앞뒤가 맞아야만 이 머리에서 통과가 돼요. 또 전공도 처음부터 뭐냐면 대학을 대체의학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를 했어요? 전자계산과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이 뭐예요? 엔도와 낫으로 다 돼 있어. 그러니까 논리회로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되게 이제 내가 이제 마인드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기억은 못해도요,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성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찾아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죽인다라는 의미, 이게 살벌한 의미가 아니라, 이게 나의 기질이 나를 죽여간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이 기질을 잘 다스리면 아주 쓸모가 있는데 잘못 다스리면 매우 나를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기질이기도 합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보면요. 괴백량이라고 해서 괴강량인 백호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괴강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임술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보세요. 무진, 이게 위아래로 간지로 딱딱 맞아야 됩니다.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임술이라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이게 괴강이라고 해서 지도자적 에너지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무드머리를 하겠다라는 에너지. 그래서 단점은 뭐예요? 예, 과도한 지시형.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단점을 보완해야 돼요. 뭐예요? 지시형이 아니라 협조형 언어로 바꿔야 돼요. 예, 야,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것 좀 해줄래? 이거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협조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주 지시형이 과도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이라는 글자는 병호, 무호, 임자라는 글자가 해당이 되는데 이게 결단력, 명확함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단점은 너무 냉정해. 그래서 칼이야. 예, 이게 어떤 맹세하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 또 기질도 단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냉정함을 버리는 것이 또 중요하다. 예. 자, 그 다음에 백호. 백호라는 것은 하얀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다는 뜻이에요. 백호살. 뭐냐면 하얀 호랑이가 어디에서 나와요? 예? 산속. 예, 그것도 호랑이가 언제 돌아다니냐? 밤에. 밤에 깊은 산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용감한 에너지가 있어요. 대신에 단점이 뭐예요? 무모해요. 무모해. 자, 보시면 이 백호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던 뭐가 있던 간에 전에 제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에너지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뭐라고요? 곱하기 3식이라고. 여기는 1이.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무오가 있다. 그러면 3배예요, 3배. 예. 예?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정축이 있다. 그러면 3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 센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은요, 저 숫자로 계산했을 때 4 정도 있다. 예를 들어서 개백량 중에 뭐 2개 간지가 있어서 4 정도 있다는 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 기질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괴백량이 많으면요, 남편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남편 잡아먹는. 네. 기가 세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남편보다 잘나면 돼야 안 돼요. 기가 세면 안 되죠. 요즘에야 뭐 상관없죠. 요즘에 커리우먼이요, 커리우먼. 여기 있으면 좋아요. 예. 현대를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능력 있는 여자는 남편을 기를 누른다, 남편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표현했다. 자, 여기 보면 설명을 보시면 고집이 세고 남에게 지배당하기 싫어한다. 남이 자신을 믿고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추진력이 있고 배짱이 있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하면 좋다. 명예지향적 성격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릴 적에 사건 사고가 많아 다치거나 크고 작은 수술을 한다. 왜? 무모하게 행동하고 과감하게 행동하고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고 결단을 하고 하니까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예? 뭐 무모한 행동을 하다 보면 다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뭐 어릴 적에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친 적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있다고 해요. 예, 확률적으로 높아요. 예, 그래서 이 괴백량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센 양적 에너지, 그러니까 바깥 음적인 에너지가 아닌 양적인 에너지를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에너지가 강하잖아요. 여성적일까요? 남성적일까요? 남성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성 하지 않아요. 자, 넘겨보시고요. 근데 여자가 이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성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마. 옛날에 역마살이라고 하죠. 역마살은 돌아다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이 역마살이 말이 맞았냐면
동네 사회였잖아요. 시족 사회. 그 다음에 어디 멀리 다니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가다가 산적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멀리 가다가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멀리 객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마살이라는 것은. 멀리 나가서 죽는다. 그러니까 활동성이라고 하는 인신사해.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와 사화라는 글자와 해수라는 글자가 강력하게 존재할 때, 예, 그렇게 돌아다니는 힘이 강하다. 그런데 요즘에는 활동성이죠. 그래서 뭐 전국을 돌아다니는 활동성,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차와 뭐 교통수단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인신사회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호기죠, 호기. 예, 자기들 시대죠. 왜냐면 뭐 언제든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뭐 자동차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활동성이에요. 그냥 행동의 움직임이라면 신금은 저기 목적형 움직임이에요. 목적형. 그래서 목적이 있는 활동성이고 사화는 감정형 활동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유 기분도 우울한데 한번 어디나 갈까 하면서 움직이는 거고 해수는 메모리얼 그러니까 기억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뭘 갔었는데 너무 좋았었어. 그럼 다시 가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수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디 갔었는데 너무 좋았다. 같이 가자. 이걸 잘해요. 예, 그게 해수의 특징입니다. 인은 프론티어 정신이 강해서 인목은 새로운 데를 가기를 좋아해요. 예, 새로운 데. 갔던 데 잘 안 가요. 예, 그래서 극단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인과 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해는 갔던 데를 가는 거라면 인은 뭐다? 안 간 데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달라요. 아시겠죠? 예, 가본 데는 재미없어서 안 간대요. 예. 자, 그 다음에 넘겨서서 도화의 에너지. 옛날에 도화살이라고 하고 지금은 매력이에요, 매력. 매력을 상징하고 이게 있어야 연예인도 하고요. 정치인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정치인도 인기잖아요. 인기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오묘유 이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지금 역마에 대한 설명을 내가 덜 하는 게 뭐냐면 설명에 활동적이고 움직임이 크다. 앉아서 일하는 직업보다 활동적인 직업을 선택하면 좋다. 비행사, 스튜디오스, 무역업, 외교관, 관광가이드, 통역, 군인, 경찰, 영업계통.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있는 인신사회가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일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만약 일하게 하면 병나요. 예, 움직이면서 멀리 다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있으면요. 정말 공항 냄새만 맡아도 기분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예, 공항 냄새만 맡아도.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공항 냄새에 반응이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있는 사람들은 멀리 나가고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넘기셔서 이제 도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기, 매력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게 인기와 매력을 상징하다 보니까 자기가 인기가 떨어졌을 때 자괴감이 와요. 우울감이 와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관심 없는 대상이야? 관심이 없어? 이랬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수는 자기 지식에 대한 매력. 그 다음에 오화는 자기 감성에 대한 매력. 묘목은 자기 행동에 대한 매력. 유금은 나의 결정에 대한 매력. 그러니까 카리스마죠. 그래서 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연예인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요. 끼가 있어서 연예계, 예술계, 방송계에 적성이 있고 탤런트, 영화배우, 연극배우, 가수, 성악가, 화가, 무용가, 아나운서, MC, 정치인 등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자오묘유 중에 이 글자가 가운데 떡하니 있다. 두 개가. 그러면 완전 자기가 연예인인 줄 알아요. 예, 자아도취예요. 자아도취. 자아도취 아세요? 예,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내가 이쁘고 이만하면 됐지, 나는 뭐 이만하면 멋있지, 막 이런 스타일이 좀 있어요. 예,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도 없으면 남들 의식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좌우묘유가 있다는 건 음적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그 의식이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근데 자유모유가 아예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나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유모유가 없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볼 때는 되게 거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의식을 안 하니까. 네. 의식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 안 해.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거만하게 볼 수 있죠. 근데 자유모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일단은 관심이 가지고, 예,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돌봐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성을 일으켜요. 예? 예?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명예화계. 명예살과 화개살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화개살이라고 하는데, 이게 종교인의 사주예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종교인이 된다. 그래서 머리 깎고 절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면, 진술충미라는 이 글자가 많으면요, 일단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쉬울 게 없어요. 그리고 남의 밑에,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밑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고집이 세고 지배당하기 싫어하는 기질과 자신이 신임하고 인정해주면 2배로 능력을 발휘하는 거, 그 다음에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운 직업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 깎고 절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자가 많으면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스님이 이판사판 공사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진술이 많으면 양한 글자잖아요. 진하고 술이 많으면 사판승, 그 다음에 충미가 많으면 이판승. 그래서 충미는 뭐냐면 연구하는, 공부하는 스님이라면, 진술은 일하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치주 받으러 돌아다니는 거, 돈 구해오는 사람. 이해하세요? 예, 그래야 이판사판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절까지 돌아가요. 예,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판사판 공사판, 이판과 사판 중에 공사판, 사판이 없어지면 굶어 죽어요. 예, 그 말이에요. 근데 이판사판이라는 말 몰랐죠. 예, 그게 불교용어예요. 예, 야단법석도 불교용어잖아요. 야단. 야외에 단을 쌓고 법회를 하는 자리.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워. 웬 야단법석이야, 웬 야단법석이야, 이런 것은 갑자기 야외에서 법회를 연 거예요. 얼마나 그냥 난리가 나겠어요.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용어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진술은 외향적인 거고, 충미는 내향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자존감이 있느냐, 속으로 자존감이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진술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겉으로 자존감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어디든 그냥 당당해 보이고요. 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근데 충미는 안 그래요. 그냥 속으로 자존감이 있어요. 속으로. 내 안에 자존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천문성. 예, 천문성이 있는데, 천문성은 해묘미술, 인류, 진까지 이제 포함합니다. 그래서 해묘미술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 글자가 있으면 하늘의 문, 하늘의 글을 읽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옛날에 표현했고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좋고, 사람의 개성, 적성, 느낌을 잘 읽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글을 읽는 힘이 강하다 해서 종교, 철학, 사상에 밝다. 그리고 한의사, 의사, 간호사, 약사, 변호사, 검사, 판사, 종교인, 역학자, 상담가 등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많은 분들은요, 이 공부를 잘해요. 예, 보통. 예. 그래서 여기에 저도 3개가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그럼 4개 다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해야 돼요. 예, 더 잘해야 돼요. 예, 당연히 잘해야죠. 예, 그래서 사람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부분 간호사 직업을 선택하면 만족도가 높고요. 의사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몸이 상해. 예. 이분들은 전문성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운과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해결하는 힘이 있어요. 예, 그것을 치유하는 힘도 있고요. 파장,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살리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건 뭐 제가 그 뒤에 막 써놓은 게 많으니까 읽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살리는 마음, 살리는 힘, 그게 강하니까 사람 살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활인천명을 이루어야 돼요. 예, 활인천명. 옛날 말로는 홍익인간, 제세희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말들을 많이 쓰는데, 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활인천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게 하늘의 뜻이다. 예, 그래서 사람 살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자 사상이자 또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자, 6번째 현침. 가보미 신신이라고 해서요. 예,
천간에 두 글자 갑하고 신, 그 다음에 지지에 오, 미, 신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 세다는 거예요. 말이 세다는 거예요. 현치민이라는 것은요, 뾰족한 것을 가지고 하는 직업이 좋다, 섬세한 것을 잘 보고 다루는 능력이 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문인, 기자, 침술사, 자동차 정비사, 영양사, 정육점. 그러니까 정확도가 좋다는 거예요. 일식열이 뭐. 그 다음에 의료직이나 기술직에 선택하면 좋다. 말이 날카롭고 직설적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현침이 칼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이렇게 직설을 하는 거예요. 직설. 그래서 이게 뭐 최대로 7개 이상 있는 분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말을 안 한대요. 그런데 말 오랜만에 한마디 하면 상처받는데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분들은요, 에너지가 4개, 4개 이상 있으면, 4개 이상 있으면 말을 웬만하면 안 하고 사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현침이 강하면 되도록이면 대중강의. 대중적인 이야기는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개인적 대화는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귀문. 이제 7번째인데 귀문관살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민하고 감각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염감과 촉각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진해. 그래서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 사주, 여기 요 지지에 진해가 여기 있던, 진해가 이렇게 있던, 뭐 상관이 없습니다. 위치는 상관이 없는데, 단 요런 건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에는 100이에요, 100. 근데 이렇게 요 양쪽은 뭐예요? 80 정도의 힘을 가져요. 그 다음에 한 칸 떨어지면 60. 한 칸 이렇게 떨어지면 60. 완전히 끝이다. 그러면 40 정도의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분들이 제일 세요. 그래서 진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관계가 민감해요. 관계를 알아차리는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네, 관계를 알아차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아, 저 사람 둘이 관계가 이상한데? 둘이 싸웠는데? 둘이 좋아하는데? 예, 둘이 뭐 아빠와 딸인데? 뭐 부부관계인데? 불륜인데? 이렇게 금방금방 알아차려요. 예, 그게 진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수와 유금이 있는 분들은 생각을 알아맞추고 생각을 느끼는 힘이 강해요. 상대방의 생각을 금방 탁탁탁 이게 빨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버센스를 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버리니까 앞서 나가는 거예요. 앞서 나가.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입을 못 닫고 막 줄줄줄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뭐 상대방이 그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하면서 탁탁탁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런 자유기문 입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 자유기문 간살이 있으면 보통 무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당. 무당. 그래서 자유가 있으면 무당이 있다. 그래서 눈빛 자체가 달라요. 눈빛이 약간 다크하면서 깊이가 있고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사람을 꿰뚫는 듯한 눈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토와 인목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을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는 걸 금방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안경을 바꿨었거나 머리 모양이 바뀌었거나 또는 뭐 요 물건이 여기 있다가 여기 위치에 바뀌면 누가 와서 만졌구나. 서랍만 열고 닫아도 누가 왔다 갔구나. 남들은 못 알아차리는 걸 알아차려요. 그 다음에 사술. 그래서 사화와 술토가 있는 경우에는 외적인 감정을 알아맞추는 힘이 강해요. 외적 감정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힘이 강해요. 그게 이제 사술. 그 다음에 오축. 오화와 축토가 있는 사람들은 내적 감정. 그 사람의 속의 마음 상태를 읽어내는 힘이 강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세요. 그 다음에 묘신. 묘목과 신금이 있는 경우에는 센스. 행동을 알아맞추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필요한다는 걸 금방금방 알아요. 그래서 묘신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비서예요. 비서. 그래서 이렇게 서빙홀에다가 묘신이 있는 사람을 딱 갖다 놓잖아요. 정말 잘해요. 손님이 뭐가 필요한지 착착착 이렇게 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기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경이 일단 예민하고요. 감각이 빨라요. 그리고 감수성이 발달되어 있고 끼가 있어요. 배짱과 추진력, 결단력이 약해서 리더 자리보다는 협력자의 자리가 어울려요. 왜 그러냐면 예민하니까 이것저것 보는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문학과 예술가, 상담가,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이 좋다. 옛날에는 이제 이걸 귀문이라고 해서 귀문간살 또는 귀문살이라고 해서 영감이 굉장히 강한 에너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귀문간살이 2개씩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무당과예요. 예. 그 촉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 예를 들어서 자유의 뭐 미인이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유와 미인이 뭐 같이 있다든지 진해와 미인이 같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귀문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촉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큼 귀문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큼 완벽하게 귀문이 강한 사람은 모든 글자가 음한 사람. 예, 음팔통. 예, 모든 글자가 음한 사람. 예, 예.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제가 이제 알아낸 건데 8글자가 다 음의 글자인 사람. 예, 또 8글자가 양의 글자인 사람이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8글자가 음의 글자인 사람은 흡수해서 없애요. 빨아들여서 없애는 거면 양 8개가 8양이다 그러면 쳐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발산형. 예, 태양의 에너지처럼 쪼여가지고 그냥 날려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음은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뭐 이제 그거를 뭐 여러 가지로 퇴마한다. 예를 들어서 퇴마. 나쁜 기운을 청소한다 할 때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처단하고 날려버리고 소멸시켜버리는 쪽으로 쓰는데 우리 불태운다 하잖아요. 이런 거라면 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흡수하고 빨아들이고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2가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음팔동과 양팔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있어요. 내가 먼저 알아차리니까, 예를 들어서 빵이 있어요, 빵이. 그러면 빵을 누군가 훔쳐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걸 알아차렸어. 근데 얘가 훔친 건 아니야. 근데 또 빵 훔칠 거지? 그러면 누가 빵 훔쳤다고 해요. 그래서 오버센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주 하수예요, 하수.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빵 훔칠까, 안 훔칠까 지켜보는 사람. 못된 거죠. 예. 3번째는 빵을, 예? 감춰요. 빵을 훔칠 것 같으니까 얼른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별로야. 그 다음 고수는요, 빵을 줘요. 필요한 거 알고. 야, 그냥 빵 먹고 싶지? 하고 주고. 그게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고수는 뭐냐, 그 빵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예,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예. 근데 하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예.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 있죠. 그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괜히 찔러보는 사람들 있죠. 그냥 완전 극하수죠. 설사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 2번째. 예? 그걸 할까 저애 분명히 저럴 거야. 뭐 이런 거. 그 의도가 아주 불순하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저런 사고를 칠 거니까 우리 왕따 시키자. 요거 완전 나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 미리 배려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게 선도자지. 그게 아닌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예. 구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학문을 하고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아니죠. 자, 여러분들한테 주의할 점이 또 있어요. 내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남들보다 많이 알잖아요. 보는 눈도 생기잖아요. 꿰뚫는 힘도 생기잖아요.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요. 예. 예. 교만은 바로 패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나 망하는 거로. 예. 눈이 가려져요. 눈이 가려져요. 절대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면 되냐면요. 이런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큰 덕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인데 뭐냐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은 살리려고 하는 마음,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보는 거랑 아닌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는데 야 저놈은 돈이네 라고 생각하고 상담하는 거랑 야 저 사람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라고 상담하는 것은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냐는 이미 상대방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선한 마음, 예?
정말 하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스스로 돕는 거잖아요. 예? 하늘은 뭐 하는 사람을 돕는데요? 스스로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사람을 도우면, 왜냐면 사람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도우면 하늘이 뭐를 돕는데요? 나를 도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늘 천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뜻해요. 예. 천이삼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에요. 예. 땅도 사람이고요.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근원이 하나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도우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요. 음으로 양으로 도와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은 제가 많이 살렸잖아요. 죽을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 많이 살렸잖아요. 한 오래전 얘기예요. 7, 8년 전 얘기인데, 막 서운한 거예요. 왜 서운해요? 아니, 이렇게 고쳐졌는데 한 놈도 와가지고 나를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제가 또 기독교인이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 위대하신 예수님도 10명 중에 1명이 와가지고 고맙다고 했더라고. 그래서, 그래. 예수님도 10명 중에 1명 왔는데, 나는 한 1000명 중에 1명 오면 땡큐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내가 선을 베풀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화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할 거 없어요. 그게 나를 복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러면 저런가 보다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갈 복이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고마움을 모르면, 감사함을 모르면요, 복이 머물지 못해요. 감사함을 알고 기억한다, 메모리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의를 베풀었을 때 감사함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선이 머문다는 얘기고요. 그걸 감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선이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머물지 않는 선은 어디로 갈까요? 다시 돌아와요. 나한테.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베푼 만큼, 내가 선한 것을 베푼 만큼 그 베푼 것은 어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어디로 그냥 소멸되지 않아요. 반드시 돌아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해요? 나한테 복으로 작용을 해요. 그거는 하늘 법칙이에요, 하늘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이제 생극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요거 하면 이제 딱 이제 오전 시간이 마무리 되는데요. 생극재화. 그래서 오행의 규칙과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진 방향이 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해서 생의 방향이 있어요. 생은 뭐냐면 돕는다 라는 의미예요. 돕는다, 조력한다 이런 의미고 날생자잖아요.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 과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 생을 오해했어요. 목이 화를 생하고 난 다음에 화가 토를 생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동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꺼번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가 동시성으로 돌아가는 거지 하나만 순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탁탁탁탁 맞춰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극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수극화, 금극목. 요 방향도 마찬가지로 동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극이라는 것은 생하고 다르게 무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켜주는 거예요. 통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법이라는 것은, 규칙이라는 것은 지나치면 독재가 되지만 적당히 있으면 규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없으면 방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극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고삐 풀려요. 너무 극을 강행하게 해도 움직이질 못해요. 자, 예를 들면 목기가 토기를 극해요. 이게 소화기 계통이고 소화기 비위니까 여기는 간담에 그 소화액을 내오는 곳이잖아요. 간담이니까.
근데 얘의 기능이 떨어지면 얘가 고삐 풀려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소화기 계통, 위장이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다. 실제로는 간담이 약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간담에 에너지를 줘서 해결하는 데는 케이스가 많아요. 예, 그래서 엉뚱하게도 소화기, 위장하고 비장이 안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맨날 붕어 좀 먹고 뭐 이래가지고 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 질환이 고질적으로 있는 사람,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간담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간담이 강한데 비위가 약한 경우도 있겠죠. 이걸 보려면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것은 선천적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증이냐 양증이냐, 음의 문제냐 양의 문제냐는 거기서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극의 방향이 무엇이냐? 자, 화가 금을 극하지 못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또 토가 수를 극하지 못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저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는 있는데 토국수가 안 돼. 그러니까 수기가 계속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빠져나가요. 수기가 머물지 못해요. 그러니까 건조해져요. 촉촉해져요. 건조해져. 네. 건조증이 거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토기와 수기 위주로 식사를 하죠, 저는. 네, 그러면 건조증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제가 각질이 하얗게 벗어질 정도로 건조증이 심했어요. 근데 음식을 딱 바꾸니까 그런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에너지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먹어서. 그래서 팔이니 뭐 다리니 막 각질 허옇게 떨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리고 피부가 비누만 좀만 써도 막 갈라지고 막 이렇게 수분 날아가니까 막 땡기고 갈라지고 이게 심했거든요. 네, 지금도 저는 비누를 잘 안 써요. 세수할 때. 그냥 비누 안 쓰고 그냥 물로만 해요. 머리만 좀 뭐 세제를 쓰는데 거의 안 써요. 피부도 네, 거의 비누 칠을 거의 안 해요. 그래도 냄새 하나 안 납니다. 왜냐하면 건조하니까 나올 게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습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반대로 토수만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수만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비누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정화하는 힘이 없으니까. 정화하는 금기와 목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금목이 상징한 사람들은요, 비누를 많이 쓰면 안 돼요. 네. 묘유충. 묘와 유금이 있는 사람들, 비누 많이 쓰면 피부만 상해요. 네. 네, 쓰면 몸만 아파. 네.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냄새가 안 나요. 네. 근데 이 토와 수가 많은 분들 있죠. 냄새 쩔죠. 조금만 안 해도 그냥 옷에 그냥 냄새 금방 배고. 예, 저는 3일, 4일 입어도 냄새가 안 배요. 옷에. 예, 뭐 때도 잘 안 묻고. 예. 그런데 토와 수가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냄새가 쩔죠, 반대로. 예. 이게 다 이게 원리적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재는 변화되기 위한 하나의 제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제한다는 것의 의미도 갖고 있고, 변화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우러져서 돌아가면서 변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주어지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통제도 하고, 응? 컨트롤도 하고,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이 생극재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분석을 할 때 이 생극재화표에 분석된 데이터를 넣었을 때 바로 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만 대입을 해도 어디가 강한지 약한지가 바로 보여요. 예. 근데 이 방법을 역발상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보면 갑을병정 이런 순서로 써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기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을을, 병이 정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게 아니에요. 자, 같은 객체 안에서는요, 음이 양으로 가는 개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객체 안에서는 양이 음으로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리학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 그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류,
보이지 않는 반물질은요, 반물질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요. 근데 물질은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흐르는 개념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흐르고요. 전류가 흐르는 개념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순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그 개념이 몸에 그대로 있어요. 전기 전자의 그 메커니즘이 그대로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생극제화라는 것은 생화극하고 제어하고 그 다음에 변화하고 이거를 표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